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사무의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전일에 이어서 현대바이오고요. 휴대번호는 048410입니다. 현재 시각 3월 23일 네, 4시 39분을 지나고 있고요. 전일에 이어서 리뷰를 진행하게 될 것 같은데 네,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에 뭐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간단하게 기업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원래는 이제 화장품, 약모제 이런 걸 이제 제조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를 했었죠. 네, 그래서 바이오 화장품, 약모제. 네. 그리고 2012년 상반기부터 바이오 신규 사업을 이제 추진해왔었고요. 그럼에 따라서 바이오 식물질인 비타브리드 C를 생산하고 이를 이용해서 약모제를 출시하고 그러기 때문에 바이오 약모제나 화장품의 매출액이 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기존에 뭐 LCD 모니터 사업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거는 이제 자체 생산을 중단키로 했었고요. 그리고 뭐 디지털 사이니지 사업도 있었는데 이것 또한 중단을 했다. 그러면서 바이오 쪽으로 좀 집중을 하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그런 거에 있어서 펀더멘탈 개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상당히 잘 올라왔었죠. 예. 그러니까 매년 꿈틀꿈틀대고 예, 그런 부분이 있었고 어떻게 보면 요즘에는 좀 대세 상승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근데 어제도 설명을 드렸지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에는 대응의 주식 같은 경우에는 전 전문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말씀을 뭐 이렇게 전략팀장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실제 저 역시도 뭐 전문가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예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예, 주식에서는 전문가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냥 어떻게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했을 때 대응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전략도 천차만별이고, 각자 매수 타점이나 매도 타점이나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저는 제 기준에서 이제 리뷰를 하는 거고 정답은 없다라는 관점이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재밌는 게 음, 뭐 어제 이제 나셀님이 이제 현대바이오 이제 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좀 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비중 조절 잘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직까지는 뭐 추세가 단기적인 추세가 깨지긴 했지만 전반적인 중기 추세는 뭐 깨지려면 한참 멀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좀 단기적인 성향이냐, 내가 중기적인 성향이냐, 아니면은 장기적인 성향이냐에 따라서 대응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네. 그리고 음질이 좋아졌다. 네, 다행입니다. 그래도 음질이 많이 안 좋아가지고 최근에 좀 걱정이 많았었는데 어쨌든 단기적인 흐름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간단하죠. 예, 이런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는 구간들이 이탈이 나오면은 심리적인 구간들, 단기적인 투자자들은 심리가 깨진다라는 게 특징이고 그게 일봉상 같은 경우에는 일봉상에서는 20선이랑 또 이제 깨지다 보니까 보통 단기 추세라고 하면 20선이고 초단기 추세라고 하면은 5일선이라고 하고 중기 추세는 60일선이죠. 그러니까 내가 60일선을 가지고 위에서 놀 때 매수 관점을 보느냐 아니면 20선을 가지고 대응을 하느냐 이런 거는 상당히 많이 나눠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제 설명이 드렸던 게 그냥 내가 만약에 이런 구간에서 진입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잘못된 진입 시점은 절대 아니다라는 관점이죠. 잘못된 진입 시점은 아니다. 근데 다만 대응의 영역이죠. 여기가 깨졌을 때는 나는 어떤 거에 기반을 두고 손절을 잡을 것인가. 그 다음에 나는 이런 데서 잡았다라고 하면은 어떤 캔들의 흐름은 결국에는 캔들은 지나고 나서 나오는 거잖아요. 캔들이. 그러니까 이날 캔들이 상당히 뭐 좋게 나왔다라는 관점이었죠. 이날 상당히 좋았고 이날도 상당히 좋았고 예. 이렇게 하락을 며칠 동안 하다가 이런 캔들이 나오면은 심리적으로는 당연히 살 수밖에 없죠. 심리적으로는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죠. 이런 캔들이 등장을 하면은 그러면은 좋았을 때도 있고 나빴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면은 음봉이 나오면 기분이 나쁘죠. 네, 캔들이 좋았을 때는 캔들이 뭐 이렇게 양봉이 나와주면 기분이 좋아지고요. 당연히 그런 거죠. 아침에 좀 일어났는데 내가 찌뿌등 하느냐 아니면은 좀 기분 좋게 일어나느냐의 차이점은 저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항상. 예. 근데 가격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에 기반을 하느냐. 그거는 좀 이제 대응의 영역이죠. 여기서는 여기 이거에 맞게 대응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여기 밑에서 내가 캔들 트레이딩을 한다. 이런 캔들에 기반을 두고 트레이딩 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낮게 이런 지지선보다 조금 더 낮게 걸고 이런 수평 매물대에서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지만 지켜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거를 이제 1시간 차트를 보게 되면은 어제 체크한 레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저점이죠. 예, 저점이 오늘 이탈이 나왔죠. 근데 꼬리가 달리죠. 꼬리가 달리면서 살짝 지켜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진입하는 사람들은 이런 지지선은 깨지기 전까지는 지지선이니까
나는 어떤 패턴 관점에 있어서 어떤 패턴 트레이딩을 하겠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또 있거든요. 분명히. 네, 이런 패턴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생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정석적인 자리는 이런 자리죠. 근데 내가 볼 때는 매도세가 상당히 강하니까 이런 수평 매물대 이렇게 이 저점을 가지고 얘기하자. 저점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너무 타이트하게 내가 손절을 타이트하게 거느냐 아니면은 조금 여유롭게 거느냐에 따라서도 전략이 많이 바뀌어요. 내가 타이트하게 걸었다라고 하면 오늘 손절이죠. 내가 조금 여유롭게 걸었다라고 하면은 지금 지켜보는 단계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손절을 또 내가 2%만 손절을 거느냐? 요즘에 유행이 3% 손절 거는 게 유행이잖아요. 마이너스 3%. 그러다 보니까 딱 손절만 주고 올라가는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유행 같은 경우에도 참고를 하셔야 돼요. 네, 왜냐면은 그 유행이라는 게 왜 갑자기 요즘에 3%로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손절을 3% 지지선 기반에서 마이너스 3% 정도 되면은 손절 아니면 내가 진입하는 시점으로부터 마이너스 3%가 떨어지면 손절하겠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것도 약간 유행인 것 같습니다. 네. 뭐 3%는 5%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습니다. 손절은. 근데 또 너무 짧으면은 또 리스크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또 그거를 적절하게 조절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무튼 추세는 깨졌고 이제 이런 구간들에서 좀 다시 살려주느냐 아니 살려준다라고 하면은 다 이런 저항선까지는 열어볼 수 있겠죠. 근데 이런 데가 만약에 내일 시장에서 이탈이 나와요. 그러면 지지선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해야 되겠죠. 예, 이런 구간들이나 아니면 좀 한참 밑에서 봐야 되겠죠. 지지선 아니면은 이런 하단 구간이나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가 좀 보수적으로 하느냐, 내가 공격적으로 매매하느냐에 따라서 세울 수 있는 전략이 많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가장 좋은 거는 이런 데를 돌파하고 나서 네, 지지받는 거 보고 나서 진입하는 게 가장 좋긴 하죠. 근데 그렇게 해도 저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네, 그렇게 해도 저항은 분명히 있어요. 아니면은 이런 이탈한 구간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만약에 이런 데서 돌파가 나왔는데 즉각적으로 가다가도 이런 구간들에서 저항을 좀 강하게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 수평 매물대와 맞물려서.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올라갈 때는 저항 자리는 지금 거의 없잖아요. 없다 보니까 이 차트, 1시간 차트나 일봉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저항 자리를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거의 신고가의 영역이다 보니까. 근데 신고가의 영역이더라도 월봉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 기준점은 생겨요. 대략적으로. 뭐 이런 기준점이라든지, 로그 눈금상 저항이라든지, 이런 구간들은 좀 피해서 매매하시는 게 가장 현명하겠죠, 아무래도. 네, 아니면은 내가 확실하게 이런 구간들을 돌파하고 나서 진입을 한다라든지 네, 이런 트레이딩도 유효하다 보니까 좀 느긋한 마음으로 지켜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 오늘 뭐 오랜만에 또 외국인들이 들어왔죠. 네, 외국인들이 들어왔는데 어떤 의미에 들어왔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오늘도 리뷰를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요.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라이브로 깜빡깜빡 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고요.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3월 19일, 3월 18일 계속해서 매일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시 40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 볼 수가 있고요. 주말 사이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9시가 되면요. 종목 추천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투비소프트 현재가 22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2265원, 손절가 2100원으로 대응합니다. 이렇게 종목이 나왔고요. 진양산업, GL팜텍 이런 식으로 종목이 나갔습니다. 그랬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